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야 여러분 배우는 그런 지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 이 시대는 젊음이 상당히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시대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야 알게 되는 그런 삶의 진수나 삶의 기술이나 삶의 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젊은 날에는 잘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젊은 분들도 예, 나이 들어감, 또 나이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가끔 이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20대의 이제 젊은 날에 2019년입니다. 예, 학교를 휴학하고 젊었을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이 다 어두침침한 그런 어둠으로 그렇게 장식되어 있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이던 그런 젊은 날, 아주 막막하던 그런 시절에 휴학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우연히 이 달리기, 러닝을 만난 겁니다. 러닝을.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러닝이 아니고 평지에 뛰는 것, 로드 러닝 외에 마운틴 러닝, 산은 뭐 얼마나 험합니까? 굴곡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뭐 철종 경기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아주 운동을 접해 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반전시킨 그런, 지금은 31살의 아가씨 이야기가 오늘 크게 이렇게 소개됐고 장문의 인터뷰가 실린 겁니다. 이제 지금은 뭐 국제대회도 도전할 정도로 상당히 그 분야에 떠오르는 신예로 이렇게 이제 주목받는 그런, 이제 그 생긴 것도 아주 이쁘게 생겼네, 아가씨가. 거기다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킬로 뭐 이런 거를 계속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기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달리기를 뛰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거의 붕 떠 있는 그런 기분으로 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 가운데서 대단히 이제 쾌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독성도 강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된 겁니다. 그 중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몸을 너무 혹사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제 31세의 그런 아가씨 이야기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고, 야, 이제 만일 내라면은 달리기 대신에 걷기로 대체를 하겠다. 걷는 것, 워킹으로 대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저게 이제 평지를 뛰는 것도 아니고, 평지를 뛰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텐데, 평지가 아니고 이제 산을 뛰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오르막길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내리막길에 상당히 이제 관절에 부담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 가운데서도 뛰기도 있지만 건강상 이유를 보면 걷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을 이렇게 달리게 하는 그 이제 그 젊은 분이 묘사한 내용 가운데서 특히 이제 산을 뛰게 되면 굉장히 순간순간 조심해야 되고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리막길을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내려올 때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좋은 운동이 아니죠, 등산이란 것이. 그러나 이제 한국은 크게 부담 없이 누구든지 여러분들 기분 전환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등산이니까, 등산하면서 여러분의 관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엉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뭐 산이 워낙 좋은 산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오늘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젊은 날이든 중년이든 간에
자기가 자주 하는 것, 좀 중독성이 강한 그런 스포츠라든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영향은 크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죠. 예. 그리고 지금 젊은 분에게 관절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소력이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중장기적인 영향을 생각을 해야겠죠.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좋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회에 부담을 많이 입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뛰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절에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뭐 철종 무슨 경기나 이런 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괜찮고 또 특별히 관절이 아주 강한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만일 제가 그런 경우를 하게 된다면은 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마음의 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특정 부위에 특별하게 여러분들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아주 멋진 운동이 그냥 신발끈 조여매고 걷는 거지 않습니까? 걷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심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걷기를 여러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운동 효과도 거두면서 동시에 관절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을 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신체도 어떤 부위든 간에 그게 눈이든 귀든 팔이든 발이든 무릎이든 허리든 간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탈이 난다는 거죠. 그 신체도 경작을 한 사람 눈에서 보게 되면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이라는 게 있는 거죠. 무릎도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평생 동안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생산 용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그런 당뇨병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은 한정된 기능을 갖고 있고 평생 동안 분비할 수 있는 췌장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식 같은 걸 피하고 그 다음에 당을 과다 섭취해 가지고 과도하게 인슐린이 여러분들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자원 배분이라는 문제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관절 부담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다 일률적으로 그런 조언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관절 부분에 대한 이제 탈이 많이 나니까 뭐 지금 배드민턴 선수라든지 피겨 선수나 이런 것은 젊었을 때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정 부위에 계속해서 부담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제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반드시 비용 청구수가 날라오는 거죠. 중장기적인 영향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가 그 아가씨의 부모가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선수가 되게 되면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게임에 출전해야 되고 젊었을 땐 전혀 그게 뭐가 다음에 비용 청구수로 날아올 줄 알 수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